2단원 네 번째 시간 사회 집단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오늘 배울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은 사회 집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집단에 크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는 법, 준거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1차 집단, 2차 집단을 배웁니다. 수능에는 이 문제가 정말 유치하게 나와요. 사실 이 개념을 만든 학자들은 절대로 이게 내 집단이니 외 집단이니 이게 공동사회니 이익사회니 이런 식으로 구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런 개념을 만들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개념을 만든 건데 수능에서는 이 학자들이 왜 이 개념을 만들었는지는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이게 이익사회니 공동사회니?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우리나라의 좀 슬픈 교육적 현실이 돼버렸고요. 선생님은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이런 개념을 구분하는 법뿐만 아니라 이 학자들이 왜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까지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회 집단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 주호민 씨와 이제 이말년 침착맨 씨, 이두 분의 사진이 있고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 있네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 중에 사회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진은 어떤 걸까요? 뭔가 여기가 더 많이 오른쪽이 더 많이 있으니까 이게 사회 집단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집단에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사회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일단 사회 집단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2명 이상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사진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뭔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임을 가질 것인가? 라고 물으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두 분은 2명뿐이지만 지속적으로 보면 방송도 인터넷 방송하고 뭐 광고도 같이 찍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인 거죠. 2명밖에 안 돼도. 자, 그리고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소속감. 나는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 뭐 이 두 분은 뭐 이렇게 같이 뭐 트위치 활동 같이 하면서 뭐 멤버도 만들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침펄이라는 별명도 붙이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해요. 반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모였지만 우리는 하나의 집단이다. 이런 소속 의식이 없죠. 집단은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집단을 우리가 배우냐면 사실 이 집단이라는 거를 만드는 게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인 거죠. 돌고래나 강아지들도 뭐 이렇게 모여서 놀기도 하고 뭐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뛰어나서 뭐 나름의 언어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집단이다. 이런 의식이 돌고래한테는 없죠. 인간만이 우리는 하나의 집단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제 다음에 다뤄볼 개념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런 인간은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어떤 특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집단일까요? 뭐냐면 방탄소년단입니다. BTS입니다. 아미인데 여기 아미들이 많이 모였죠. 아까 사진과 다르게 이 아미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미는 아까 단순하게 많이 모인 사람들과 다르게 소속감이 있어요. 우리는 아미다. 이런 소속감이 있고 지속적인 상호작용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단순하게 많이 모인 사진과는 다르게 아미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집단의 특성 중 하나가 소속감이잖아요. 이런 거에 주목을 해서 어떤 주장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그 학자는 썸너라는 사람인데요.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을 해서 뭔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자가 중거 집단이라는 개념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선생님이 살다 살다 이런 일을 보기도 하네. 좀 놀랐는데 여기 최근에 돌아다닌 짤이에요. 보면 Where is France? 여기입니다. 브라질은 어디죠? 여기입니다. 창원은 어딘가요? 내 가슴속이요. 이렇게 말하는 짤을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NC 다이노스라는 야구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야구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린이날부터 야구 개막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KBO 이제 우리나라 야구 리그를 중계권을 지금 미국에 팔았거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야구를 지금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인들은 야구에 굉장히 환장을 하잖아요. 뭐라도 보고 싶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야구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떤 팀을 우리는 응원해야 될까 하다가 발음이 꼬이네요. 캐롤라이나라는 주가 있대요. 그런데 이 주에서는 자기만의 야구팀이 없대요.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NC죠. 와, NC라는 팀이 있네. 한국에. 여기가 바로 우리의 팀이다. 환장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떤 공룡과 관련된 그런 게 많대요. 다이노스네? 공룡이네? 야, 여기가 우리의 야구팀이다. 바로 그래서 어때요? 바로 이런 NC 다이노스라는 팀을 보자마자 내 가슴속에 있는 팀이 돼버렸다. 창원이 NC 다이노스의 그런 연고지인 창원이 내 가슴속에 있다 이제. 이런 짤을 만들어낼 정도로 지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가 야구팀을 필요로 하고 NC 우리랑 비슷하네 하자마자 바로 이거 야구팀 역시 우리의 팀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인간은 이 집단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엄청난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보면 지금은 끝나버린 무한도전 사진인데요. 보면 같은 무한도전 멤버죠. 무한도전 멤버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고 하지만 이렇게 팀을 나눠서 붙게 되면 어때요? 명수팀은 명수팀끼리 뭉치게 되고 홍철 없는 홍철팀은 이제 노홍철은 없지만 서로 뭉치게 되고, 인간은 이렇게 딱 팀을 나누자마자 어때요? 상대 팀은 적개시하고 우리 팀끼리는 뭉치고 이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썸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것만으로 내 집단에 친근감을 가지고, 반면에 외 집단은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적대감을 가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 집단이 나빠서 혹은 별로라서 정말 이래서 적대감을 가진다기보다 단지 내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지고, 반면에 내 집단이 정말로 엄청나게 훌륭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속해 있어서 친근감을 가지더라. 썸너라는 사람은 이런 거를 발견을 하고 내 집단, 외 집단을 구분을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인간은 내 집단에 어떤 소속감을 가지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내 자는 안 내 자잖아요. 그래서 내 집단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 집단은 내가 속해 있지 않은데 내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척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집단, 외 집단은 구분 방법 정말 쉽죠? 내가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인간은 내가 속해 있으면
우려의식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배척의식을 가진다고 그랬죠. 썸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속해 있지 않음에도 어떤 되게 친근감을 느끼고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보면 이거는 이제 옛날에 끝난 하이킥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여기 이제 이 잘생긴 이 친구 김범 씨죠. 이제 하이킥에서도 김범으로 나왔는데 이 친구는 이 시트콤 내에서 이 여기 이제 이순재 가족이 아닙니다. 이 가족이 아닌데 맨날 이 집에 눌러붙어 살아요. 눌러붙어 살고 항상 이 가족에 끼고 싶어요. 여기가 이제 이순재 이씨인데 여기 김범이잖아요. 나는 김범이 아니라 이범이 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집에 소속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보면 이순재가 뭐 이렇게 뭐 가족 내 시상식도 하죠. 모범 객식구상 뭐 이런 거 주는데 이 객식구가 객자가 이 손님 객자예요. 우리 식구는 아니지만 손님처럼 눌러붙어 사는 사람 뭐 그런 건데 이거 상 타려고 막 엄청 노력하고 뭐 그런 웃긴 에피소드가 있기도 한데요. 보면 여기 객식구 차별 선언을 하죠. 너무 우리 집에 눌러붙어 사니까 이제부터 식구와 객식구의 그런 차별을 하겠다. 이순재가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 김범이라는 애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차별을 하지? 나는 이 가족처럼 되고 싶은데 엄청나게 슬퍼요. 그런데 아까 썸너의 얘기로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김범은 이 이순재라는 가족에 소속이 안 돼 있잖아요. 내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김범은 이 가족처럼 되고 싶어 하죠. 이 가족이 되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잘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내 집단, 외 집단 개념에 하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개념을 더 추가를 합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하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꼭 소속 집단이어야 어떤 내 행동과 가치의 준거가 되나? 준거가 기준이에요, 기준. 아니라는 거죠. 보면 김범은 항상 이씨 가족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나는 항상 이씨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씨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거든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준거 집단. 내 행동, 가치 판단의 준거가 되는 집단.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별 문제가 없겠죠. 행복합니다. 해피합니다. 반면에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까 김범 같은 경우, 나는 이제 김씨 가족 집단이라는 소속이지만 내 준거 집단은 이씨 가족인 거죠. 그럴 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되고 행복하지 않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개념으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이라는 말을 알죠? 설이 수박설이. 자, 한국민속촌에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설이라는 문화는 지금은 존재할 수가 없는 문화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농촌 사회일 때는 그냥 논밭에서 수박 하나 따먹는 거 그냥 이제 옆집 아이의 장난 이 정도로 여겨졌죠. 이제 어차피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이고 이제 마을 공동체 안에서 농촌 안에서는 뭐 서로 숟가락도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끈끈하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 너희 집 애가 장난쳤네 설이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농촌에 가서 뭔가 수박을 훔친다 서리를 한다 서리가 아니죠 바로 절도죄죠 철컹철컹이죠. 자 뭔가 이렇게 어때요 사회가 과거와 지금과 변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퇴니에스라는 사람인데요. 뭔가 이름도 어렵죠. 퇴니에스. 이 사람은 어때요? 생긴 게 어때요? 약간 좀 꼰대 같죠? 꼰대 같다고 해둡시다. 이분 뭐 돌아가셨으니까 뭐 선생님한테 고소할 일은 없겠죠.
혀를 좀 쯧쯧 차는 사람이었나 봐요. 세상이 변했어. 말세야 말세. 요새 젊은 것들은 설이 이런 것도 다 고소하고 말이야. 세상이 각박해졌어 아주. 다 이 돈만 따지고 말이야. 뭔가 이런 게 되게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어떤 사람들끼리 정, 인연 이런 걸로 이어져 있다기보다 점점 사람들이 이해타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집단 자체의 성격이 변한 것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나눴어요. 공동사회는 어떤 집단이냐면요. 본능에 따라서,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집단이에요.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집단이겠죠. 정말 원시사회부터 어떤 문명사회까지 항상 어디에서나 있는 집단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가족이죠. 그리고 뭐 친족도 될 수 있고요. 또래 집단. 이런 거는 뭐 딱히 인간이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집단이죠. 반면에 이익사회는 인간이 만들려고 해서 만든 집단이라는 소리예요.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익사회인데 대표적인 게 뭐 회사 그리고 뭐 학교도 될 수 있고요. 뭐 기타 등등등 정말로 많은 집단이 이제 이익사회가 될 수 있겠죠. 테니에스는 이제 점점 갈수록 과거의 사회에는 어떤 농촌 사회는 이런 게 대세여서 사람들이 어떤 정, 인연 이런 걸로 이어졌는데 가면 갈수록 이익사회가 많아져서 점점 사람들이 이해타산적으로 변하더라. 이제 이런 거를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수능을 풀려면 좀 테니에스의 의도와는 다르게 좀 구분하는 그런 치사한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동아리 이거는 공동사회일까 이익사회일까요? 동아리는 뭐 이해타산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죠. 의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동아리 같은 거는 이익사회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1차 집단과 2차 집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고요. 하나는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띄어쓰기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가족 같은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 하나에만 속해야 돼요. 가족에 속하고 싶어요? 가족 같은 회사에 속하고 싶어요? 가족이겠죠? 왜 그럴까요? 쿨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어떤 성격 형성, 인격 형성에 어떤 집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도 다니고 온라인 수업도 듣고 하죠.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 이런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되도록 하는 그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집단은 뭘까? 이런 가족 같은 집단일까? 회사 같은 집단일까? 쿨리는 가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개인의 인격 형성, 사회적 자아 형성에 어떤 집단이 가장 큰 영향을 줄까? 그래서 이런 데 크게 영향을 주는 집단의 이름을 1차 집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다른 말로 원초적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집단이 인간의 어떤 자아 형성,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차 집단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거 기억나나요? 1차적 사회와 2차적 사회와 이거 역시 이제 쿨리가 얘기한 개념이에요. 사회화할 때 했었죠. 이제 1차적 사회화는 정말 기초적인 사회화. 어린이 때 배우는 그런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정말 기초적인 사회화. 이런 1차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집단이 바로 1차 집단인 거죠. 반면에 2차적 사회화는 어떤 전문적인 사회화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했고요. 이 전문적이라는 게 엄청 전문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냥 뭔가 좀 더 이제 뭐 지식이나 어떤 뭐 기능 같은 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니더라도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있죠. 그런 게 다 2차적 사회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 1차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집단이 바로 이 1차 집단인데요. 어떤 집단일까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 그리고 어린이 때 노는 또래 집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2차 집단은 이제 1차 집단과는 다른데, 사실 이 2차 집단은 쿨리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쿨리는 사실. 그런데 이제 후대의 사회학자들이 1차 집단이 있으면 2차 집단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본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1차 집단은 면대면 접촉, 그리고 2차 집단은 수단적 접촉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면대면은 그냥 아주 친밀하게 만난다는 소리예요. 정말 친밀하게. 정말 내 속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뭐 가족끼리는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주 친밀하게 만나죠. 반면에 이제 2차 집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 정말로 사실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어쨌든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해관계를 얽힌다는 거죠. 반면에 1차 집단은 그냥 면대면 접촉 자체가 이제 목적인 거죠. 정말 친밀한 그런 집단. 그래서 이 1차 집단은 인간 본성의 함량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집단이고요. 2차적 집단은 반면에 좀 이해관계로 얽혔기 때문에 1차 집단보다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2차 집단은 뭐 회사,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등등등등등. 또 수능을 어쨌든 쳐야 되기 때문에 또 치사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동아리는 뭘까요? 이 동아리는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친밀한 관계를 맺죠, 동아리는. 반면에 동아리는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이해관계로도 얽혀 있죠. 수단적 접촉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쿨리가 이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뭐 쿨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좀 까무러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쿨리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 면대면 수단적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데, 동아리는 뭐 인간 본성이랑은 별로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쿨리가 들으면 까무러칠 얘기지만, 어쨌든 교육청 모의고사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아리는 1차 집단, 2차 집단의 성격을 다 띠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사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단은 뭐였죠? 집단은 둘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속감이 있는 게 집단이라고 했고요. 이 집단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내집단은 내가 속해 있고, 그리고 외집단은 내가 속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집단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준거집단이라는 개념도 나왔다고 했죠. 준거집단이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그리고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구분할 수 있었죠. 공동사회는 좀 자연발생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능에 가까운 그렇게 만들어지는 집단이었죠. 반면에 이익사회는 인간의 의지로 만들려고 만든 집단이죠. 만들어보자 해서 만드는 집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집단, 2차 집단이 있었습니다. 1차 집단은 면대면
정말 친밀하게 인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얼굴 면자죠. 자, 그리고 2차 집단은 어떤 이해관계로 얽힌 그런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집단의 어떤 이제 인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집단이더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조직까지 배울 텐데요. 보통 이 집단과 조직 그리고 뭐 더 엮으면 사회기관까지 엮어서 같이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좀 쉬운 내용이지만 많이 알고 있으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도 정리를 해줄 테지만 혼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이걸 이렇게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한번 되물으면서요. 자, 고생했습니다.